고용물 파열은 드문 경우입니다. 이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외부의 외력이나 고용물 자체의 마찰이나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내구성이 약해지면서 고용물이 조금 파열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외부의 외력은 보통 교통사고가 제일 좀 흔한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도 간간히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일단 두 가지. 생리식염수 고용물은 그게 터지더라도 생리식염수가 빠져나가면서 점점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알아차리기가 쉽죠. 근데 실리콘겔, 코에시브 겔 보형물은 그 형태 자체가 이렇게 피막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빠져나가지가 않습니다. 파열된지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하지만 만약에 보형물이 파괴되면 제거를 하고 새로운 보형물을 넣거나 아니면은 추후에 조직이 충분히 치료가 되고 나서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보형물 파열을 어떻게 아느냐? 일단 본인이 미세하게 느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감이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조금 통증이 심해지거나 미세하게 모양 자체가 조금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 가슴 수술 후에는 간간히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추가 경과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가슴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하게 되면 피부 안에 우리 몸 안에 넣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보형물 자체가 주변 조직을 조금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한 우리 가슴 안에 운동신경은 없지만 미세하게 작은 감각신경도 있을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는 과민감, 그렇죠? 갑자기 뭐 이렇게 찌릿하거나 이런 감각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또 무감각이 있겠죠.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 두 가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크고 작은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다 돌아오게 됐고, 아직까지 저희 병원 수술해서 계속 불편하다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저희도 이렇게 약물 치료나 흉터약이나 아니면은 자갈 치료나 저희가 쓰는 재생 레이저 이런 걸 가지고 해서 더 빨리 좀 좋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회복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일단 수술 자체가 조금 정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술 시에 피가 많이 나면 좋지가 않거든요. 절개창을 제대로 해서 층을 여러 층으로 엉키지 않게 층을 잘 박리를 하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보형물을 넣을 때 노터치 테크닉이라고 해요. 보형물을 그냥 우리 손으로 잡으면 안 되고, 그리고 주머니를 넣어요. 짤주머니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보형물을 넣고 가슴 안에 손을 대지 않고 넣는 거죠. 보형물하고 손하고 외부하고는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기구도 사용하고, 보형물을 수술하고 나서 이제 피부 자체를 닫을 때 층별로 잘 타이트하게 닫아주는 거예요. 회복 시에는 스마트 룩스나 아니면 재생 레이저를 가지고 좀 관리를 해드리고, 흉터약 같은 것도 필요 시에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 피막 구축 확률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부작용은 크게 경험한 바는 없어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장 큰 부작용이라면 환자의 주관적인 불만족이겠죠, 그렇죠? 가슴이 좀 작다든지 크다든지 이런 부분일 거예요. 실제로 그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본인한테 맞는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부작용이라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흉터, 그러니까 그 부분의 흉터가 좀 넓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게 흉터약이나 흉터 레이저, 그다음 재생 레이저 이런 것들로 관리를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각이 좀 불편하다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돌아오지만 마찬가지로 거기에 자갈 시술이나 이런 것들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피막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거의 생기지 않아가지고 생긴다면 구축된 부분을 풀어주거나 보형물을 교체해주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술 시에 피를 적게 내고 층을 잘 찾아가지고 제대로 된 환자에게 맞는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총 6가지 단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환자분을 보고 디자인을 할 때 저에 맞는 맞춤형 디자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의 방식을 구조해서 수술을 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수술할 때 풀 HD 내시경을 사용하면서 피를 거의 안 나게 최소한의 출혈을 정확한 공간을 좀 방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로는 노터치 테크닉입니다. 보형물을 넣을 때 저희는 이렇게 일회용 짤주머니를 써가지고 보형물을 밀어 넣습니다. 네 번째로는 충분히 지혈을 하고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봉합을 하는데, 이때 V락이라는 어떤 특수한 실을 쓰게 됩니다. 양쪽 한 개씩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봉합 흉터가 없습니다. 봉합실이 하나도 없어요. 안쪽에서 꽉 잡히게 되기 때문에 흉터자가 최소화됩니다. 다섯 번째는 회복할 때
저희가 재생 레이저 같은 걸로 관리를 합니다. 재생 레이저를 가지고 가슴 관리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흉터 레이저, 저희 비해서니까 흉터에 대해서 좀 일가가 있는 병원이거든요. 그 부분도 추후 여러 차례 관리를 하면서 최소한의 흉터와 가슴의 만족도를 줄 수 있게 경과 관찰하게 됩니다.